안녕하세요. 신개념 1대1 무속 토크쇼 2회차로 인사드리는 MC 김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배추 같은 여자 조은지입니다. 이 양배추가요, 벗겨도 계속 끊임없이 벗겨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굳은 심지가 안에 딱 박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양배추의 굳은 심지 같은 걸 갖고 계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은지 씨가 언급했듯이 본인만의 그 신념을 가지고 고든 길로 가시는 무속인입니다. 바로 동탄 신도시에서 신의 제자로 계신 라은함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신의 길을 걸어온 지 한 14년 차 된 것 같아요. 네. 라은함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네네. 사복을 입으실 건지 한복을 입으실 건지 여쭤봤었거든요. 아, 그거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전에 직업이 무녀이기 전에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네. 근데 왜 우리가 보면 의상이 직업을 말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되게 그냥 토크를 하고 네. 내가 있었던 거, 뭐 그리고 뭐 기도하는 일 이런 이야기를 보따리를 좀 풀어보려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복을 입을까 이렇게도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무녀하면 단아하고 네. 어였던 간에 쪽머리를 한 옛날에 네. 그 어르신들이 그냥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으면 무녀였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네. 오늘은 의상을 제가 한복을 입게 되었어요. 원래 직업이 또 간호사셨다고 하니까 음. 더 이 하얀 한복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유니폼이 하얀색이었고 네네. 수술방에서는 왜 이렇게 녹색이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색깔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술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색이에요. 모르셨죠? 맞아. 네. 근데 오늘 녹색 입으셨네요. 저요? 저는 녹색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네. 편하게 하는 색깔이래요. 녹색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방도 그린색이나 녹색이나 이런 것 좀 적절하게 핑크색 싫어하시는 네네.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좀 신신에 좀 안정이 되겠죠? 선생님께서는 20대 때부터 14년째 무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그 기도를 하러 산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무녀는 정말 아침에 옥수발언 하는 게 일상생활이고 네. 그리고 늘 뭐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옥수발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어쩔 적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이거는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누군가 알려주는 것도 없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무속의 길은 정말 리얼이에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어떤 접신이 되고 어떤 영가가 나한테 왔었을 적에 뭘 어떤 상황이 될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왔었었는데 산을 가면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을 아기 때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이제 제가 이제 14년 차인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의 길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요만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되게 무서워요. 알면 알수록 무섭고 신비스럽고 저도 네. 무녀이긴 하지만 신비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하루하루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신은 배신하지 않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뭐 정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밥을 먹고 내가 어떤 금전적인 걸 받아도 안 받은 척, 안 먹은 척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신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한 만큼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를 정말 많이 길을 오면서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네. 네. 근데 좀 그 기도를 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담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좀 특별하게 선생님만의 방법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정말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적 신령님, 뭐 어떤 신령님이 감흥이 돼서 신부적이라고 그러죠. 네. 신부적을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네. 어떤 발언을 하는데 촛불에다가 그냥 밀대에다가 덩그러니 뭐 산신각이나 용신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다 사주가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그 사주에 내가 못 미치는 것들이 있고 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물의 기운이 많으면 네. 물을 더할 수 있는 뭐 쇠나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가미를 해서 어떤 부적을 내려서 산천에다가 발언을 하면 그 되게 간절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하고 제가 집들 마음하고 네네. 하나가 돼서 간절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선생님은 본인이 정성을 다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거를 제갓집들에 대한 정성도 함께 담아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칠성날이 있었잖아요. 칠성날. 네,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7월 칠성, 무당의 7월 칠성은 좀 남다른 날이거든요. 네. 뭐 정말 명을 주고 복을 주고 아이들한테 아프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가중에 어떤 무슨 화목을 하게끔 하는 그렇게 비는 그런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원암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14년 차 됐는데 제갓집들이 뭐 13년, 12년 정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들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날은 제가 산으로 가서요. 네. 뭐 음식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무녀가 어떤 뭐 이렇게 행위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 어떤 뭐 부정을 치고 뭐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저희 제갓집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꼭 콘서트에서만 와서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오늘은 7월 칠석이고 어떤 날이다라는 거를 좀 정의를 내려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온 만큼 여러분들이 저쪽 지방에서도 오시고 막 정말 비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날. 근데 뭐 되게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막 되게 힘들게 왔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내가 염원을 담아서 간절하게 비는 판을 내가 깔아놨으니 뭐 108배를 하시던 10배를 하시던 20배를 하시던 그렇게 정말 기도를 좀 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원암이라는 제자가 뭐 그냥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축원을 하고 했을 적에 멍하니 있지 마시고 정말 눈을 감고 정말 간절하게 빕니다. 달에게도 빌고 우리가 별에게도 빌잖아요. 네. 꼭 신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절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 신딸이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봤죠. 네. 근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맞아. 이렇게까지 그 염원을 모아서 정성을 이렇게 같이 들여주시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과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정말 꿈이요. 왜 우리가 신내림을 하면 내림굿을 하잖아요. 근데 무녀가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고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면 하직굿이라는 걸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나와 같이 신령님들하고 같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같이 한 몸이 돼서 살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분씩 떼어 보내는 그런 굿을 하는데 네. 그 굿을 할 적에 우리 제갓집들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나의 하직굿을 같이 함께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저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랑도 부부간도 그렇고 뭐 어떤 아이들과의 뭐 부모간의 뭐 자식관계도 그렇고 노력은 정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꿈인 것 같아요. 작은 바램? 네. 아니죠. 큰 바램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걸 텐데 네네. 그런 아픔을 보듬어 주시려면 선생님도 그만큼의 아픔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네.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래 정말 보이시지만. 젊어 보이세요. 네.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대신상이라는 점상에 이렇게 앉아서 그들이 왔었을 적에 사람을 잃어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보고 그리고 네.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네. 그리고 내가 무명천으로 목을 매보고
약을 틀어 먹어보고 이랬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요. 그냥 네 마음 다 알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점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인연이 되면 그래도 되게 오래 가지 않나 그런 마음. 그리고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녀니까 네. 그분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늦은 밤에 이제 점사를 봤는데 네. 이름을 쓰려고 딱 하는데 그분 성씨 2글자를 쓰는데 무슨 소송이 걸렸죠. 근데 되게 억울한 소송이네. 근데 그분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저도 너무 억울해. 어머.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의 사주를 보는데 제가 이제 점사를 볼 적에 꼭 그분 한 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점사 보는 조금 특이한 그런 게 네. 내가 누구랑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기운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넣어봅시다라고 아기를 넣을 때마다 정말 골키퍼에 골 들어가듯이 얘 또 안 좋네. 둘째도 네, 네. 이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5분 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람이 오래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런 점괘가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이 몇십억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너무나 억울하게 그런 상황을 이제 점사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네,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자의 그런 아픔을 느끼시는 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명천으로 목을 매시기도 했고 어떤 아픔이 있으셨던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신의 제자의 길로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가 많았죠.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네. 수술방에서 일을 하면 이게 마스크 쓰고 이제 눈만 내놓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어시스트를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안 보여요. 눈은 뜨고 있는데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글러브를 벗고 나오는데 네. 그 이제 환자분이 좀 그러니까 출혈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창백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쓰러졌는데 제가 3일 동안 꿈을 꿨는데 3일 동안 저는 뇌수술을 해야 된다. 혈액이 막 다 수치가 떨어지고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죠.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일. 근데 저는 꿈 딱 하나 꾼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런 꿈.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왜 수술을 하고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왜 수술을 하고 있지? 그렇게 그러면 이게 소문이 네. 나가지고 병원에서 정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나 힘들게 수술하고 막 툭툭툭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죽을 분이 왜 수술하고 앉아 있고 그냥 편하게 가시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네. 돼서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 때 가만히 있으면 전화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콜을 했다는데. 네네. 근데 저 혼자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울음소리. 정말. 저는 누가 죽어서 그 병실에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네. 병실 빈 병실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전설의 앞날이 보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무를 하면서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탁탁 스쳐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뭐 연가가 보이면 지금은 제가 무녀가 돼서 그런 이제 혼을 보잖아요. 넋들을 네네.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 검은 물체처럼 훅훅 지나가는 거. 여자구나 남자구나 아이구나라는 네. 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수술방에서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더 어린 시절에도 그런 기운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있으실까요? 8살 때부터. 여덟 살 때부터요? 8살 때부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8살 때부터 오늘 선생님이 무지개 치마를 입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그 치마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얘 되게 다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왜 네. 남자애들이 제 5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 남자애들 이렇게 맞는 키라고 막 있었어요. 좀 뭐지? 뭐 이렇게 뭐 칼도 있고 맞아요. 막 아니, 그게 아니야. 맥가이버 이런 거. 이렇게 조만한 건데 네네. 딱
따끔해가지고 엉덩이 따끔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려다가 네. 이 아이가 푹 앉은 거예요. 꽂힌 거예요. 좀 어떡해. 그래가지고 바로 네. 앞에가 이제 네. 학교 바로 앞이 병원이었는데 뭐 업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네. 아침에 아. 오늘 누가 아플 것 같아. 네네. 되게 선생님이 되게 화날 것 같아.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발걸음으로 몇 발걸음이다. 그러면 뭐가 그러니까 혼자 점을 치던 거죠.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방송하면서 네. 자꾸 그 신기한 기운을 그렇죠. 오싹오싹한데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저도 생겼거든요. 네. 2018년도 좀 이제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개인의 그런 기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신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있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올해 18년도 그러니까 무술령 개띠해인데 네. 어떨까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점사를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기운이 지금 바뀌는 절기거든요. 이럴 적에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연예인분들은? 연예인분들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네. 연예인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무녀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신적인 그런 기운들이 되게 많이 네.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어떤 판란이나 이런 것들이 흉살이 다 어떤 쓰나미처럼 확 지나갈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진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큰 달로요. 양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해가 바뀌는 그런 네. 찰나에 네. 교통사고가 됐던 아니면 내가 자결을 해서 목숨을 끊던 어머. 아니면 어떤 재해, 어떤 사고, 네. 사고수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별이 또 지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조심스레.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시는 건지 어떤 꿈으로 보이시는 건지.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올해 제가 이렇게 사주를 봤을 적에 네. 이분은 정말 대박 나겠다라는 네네. 느낌이 그런 분들도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병헌 씨 같은 경우 사주가 그랬고 그리고 네. 그분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네네. 기운이 있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필요한 건데 적절하게 그때마다 조력자들이 정말 아주 센 조력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뭐 몇 회차에 뭐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흉살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또 뭐 어떻게 그렇죠. 이야기는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봤을 적에 절기가 지금 바뀌는 6월달, 7월달 지금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암암리에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무속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일도 먼저 볼 수 있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굉장히 슬픈 일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신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신개념 1대1 무속 토크쇼 무신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무속에 관한 좀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신비로운 나원암 선생님과 다음으로 재미있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바로 나는 무당이다 코너인데요. 네. 이 코너는 특별히 은지 씨가 꼭 넣어달라고 했죠? 어떤 코너죠? 네, 바로 나는 무당이다 코너는요. 네, 선생님이 그런 가시는 길에 있어서 네, 겪었던 신기한 사건이나 아니면 경험들을 네.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그 속에 네모칸에 저희가 맞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했던 지나가다가 적이 땡땡땡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럼 저희가 땡땡땡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뭐를 하면 뭐가 온다. 뭐를 하면 뭐가 온다. 그러면 지금 땡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기도를 하면 신이 온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가요? 약간 조금 힌트를 주세요, 선생님.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촬영을 하고 네. 며칠 있다가 아, 저한테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네. 잘하시는 게 이게 기도도 하시고 네. 이렇게 부적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부적을 쓰고 있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온다?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 옆에 계속 이렇게 있었던 네. 그 사람이 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래요?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로 아! 그런 일이 있고 점사를 보면서도 옆에서 그 이제 점사 보신 분이 이제 본 것도 있고 나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곧 나에게 찾아온다. 비슷해요. 그러면 찾아오는 건 너무 머니까 어. 네. 전화가 온다. 맞아요. 진짜요? 대박. 아 정말요. 정말 어제도 네. 어제 제가 오전에 되게 일찍 이른 시간에 네. 그분이 이제 그 전라도에서 오셔서 아침에 일찍 저를 보겠다 그러셔서 제가 일찍 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 네. 오시는데 제가 중국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제가 기도를 많이 가거든요. 아, 네. 중국으로. 근데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많이들 연락도 오시고 이렇게 딱 했는데 국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점사를 보고 있는 도중에 있고 제가 국제 전화라 이거 좀 받을게요. 그리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기 나오남이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중국인데 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도착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촬영이 있어서 네. 이분이 이제 호텔을 묵고 이제 내일 이제 상담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누구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네. 근데 이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요. 제가 산을 간다든지 네. 어떤 기도를 간다든지 어떤 네. 일을 간다든지 차에서 그분은 뭐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10분도 안 돼서 그분 연락 와요. 정말 최고로 길게 연락이 오셨던 분이 누구냐면 거진 1년 반 정도 연락 안 하셨던 분인데 네네. 그분은 뭐 하시나? 전화가? 저도 깜짝 놀래고 네. 정말 그리고 어떤 또 인연법은요. 제가 어떤 산을 되게 3년을 계속 한 우물만 팠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갈 때마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연락처를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서로 연락처를 했는데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네. 근데 톡이 온 거예요. 어머. 한 번도 이렇게 왕래하거나 통화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각만 이게 하면 뭐지? 연락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네네네. 되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네네. 이게 뭐지? 아니 저도 네. 신기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제 연예인분들은 혹시나 생각하면 네, 전화가 나 오나? 연락이 올라나? 막 이런 생각이 네네. 정말 네, 드는 오셨어요? 거예요. 예, 네. 근데 정말 저도 이제 꿈을 꿨는데 네네. 조인성 씨랑 저랑 사귀는 거예요. 어머. 네? 꿈이 네. 정말 근데 제가 산을 갔는데 저기 멀리서 정말 선물을 들고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러니까 어머. 그래 어서 와 이러면서 제가 위에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인성 씨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정말 연인 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직 실현 안 되신 거죠. 그분이 저를 아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네.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 그리고 모토,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뮤지컬 하는 게 이렇게 어떤 개런티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꿈이 생겼냐면 왜 무당이 꼭 산에서 공연을 하지? 그 무대에서 네. 그 신령님들을 감흥을 해서 한거리판 어떤 판소리나 뭐 우와. 이런 것처럼 네. 하는데 나어남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무슨 콘서트처럼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고 싶다 이런 오.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꿈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외모도 되시고 네. 실력도 출중하시니까 당연히 되시겠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신 두 번째 시간 1부 어떠셨나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 나원남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